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시죠. 자, 그 전에 먼저 5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들 거의 최고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모두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죠. 자, CPI가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떨어졌습니다. 혼재된 양상이죠. 자, 여기 이제 CNBC에서 JP모건 전무님을 초대를 합니다. 요즘 시장 어떻냐고 물어보죠. 자, 이 친구는 JP모건 글로벌 리서치에서 제일 높은 친구입니다. 최어죠. 자, 이 친구에게 연준의 금리 동결 이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봅니다. 자, 하루 전에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죠. 하지만 동결은 동결일 뿐이죠. 언제든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그널을 줄 거다. 자, 그때 하루 전, 이틀 전으로 가보시면요. 6월 14일 금리 동결 확률이 97.7%였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맞출 수 있었죠. 자, 연준 파월은 하지만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서 스킵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반기에 언제든지 금리 더 올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는 여전히 5.3%로 생각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금리 더 올릴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자, 뭐, 나 말고도 FOMC 연준의 많은 위원들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에 대해 공감을 했죠. 자, 최종 금리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조이스는 0.25% 또는 0.5%까지 더 오를 수 있다. 자, 사람들이 대부분 경기 침체를 예상하죠. 자, 내년 상반기를 예상하는데요. 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은 여전히 좋아서 연준이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사회자 다른 분이 또 물어봅니다. 자,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기술주 가격이 요즘 너무 미쳤다.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혹시 이게 연준 금리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자, 핵심은 미국 주식이 올라도 금리는 똑같이 동결할 것.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의 반등이 조금 더 오래가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파월이 아니나 다를까 나는 시장을 놀래키고 싶지 않다. 나는 시장에 부담 주기 싫고 이번 금리를 그래서 동결을 시켰다라고 했죠. 자, 저는 예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속마음이 비둘기파, 그러니까 좀 친시장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긴 했습니다. 뭐 물가 때문에 요즘 좀 그게 아니었지만요. 자, 조이스가 이번 여름쯤에 미국 주식이 단기 랠리한 다음에 유동성이 마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지금 여전히 국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7, 8월쯤 다 팔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팩트는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을 3%로 가정합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안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주식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로 해서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건 바로 포모입니다. 내년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지금 이 단기 상승의 랠리를 놓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 자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기술 주식은 올라갔는데 똑같이 위험 자산이 왜 코인은 떨어졌을까요? 자, 여기서 의미심장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 제출도 아니고요. 제출 예정이라는 애매한 기사가 뜨죠. 자,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했기 때문에 현물 비트코인 시장, 그 코인베이스 가격을 근거로 ETF를 만들어서 팔겠죠. 이게 지금 선물이냐, 현물 ETF냐, 아직은 모르겠다. 자, 지난해 코인베이스와 코인 팔려고 보관하려고 제휴를 맺은 바 있습니다. 자, SEC는 지금까지 현물은 승인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ETF 신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블랙록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비트코인 현물 ETF냐, 선물 ETF냐인지를
하루 전만 가도 이게 뭔지 모른다. 이게 애매한 기사죠. 자, 코인베이스 블랙록 물어봐도 모두 질문에 노코멘트를 합니다. 자, 그들의 입을 보지 말고 행동에 집중하셔야죠. 코인베이스 제휴에서 코인 팔고 있는 것이 블랙록입니다. 비트코인 ETF 사실상 신청을 완료했죠. 언론에서 이것을 애매하게 고의로 흘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선물이냐 현물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ETF 신청했다는 자체가 더 중요해요. 왜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자산이면 ETF를 신청합니까? 블랙락의 고객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의 국부펀드, 연금펀드, 중앙은행들이 블랙락의 고객입니다. 운용하는 자산이 경이 넘어가죠. 블랙락은 코인베이스와 제휴하는 방식을 했다면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 슈왑 같은 월가의 연합군은 EDXM이라는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죠. 방식은 다르지만 뭐합니까? 다 코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ETF를 블랙락이 신청했다고요? 자, 월가의 연합군, 다른 글로벌 은행들, 증권사, 보험회사, 얘네들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트이더 우량 알트코인 현물 ETF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죠. 자, 왜요? 월가의 탐욕은 절대 수수료 시장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에 있는 거래소 다 하나씩 고소시켰죠. 자, 여기서 월가는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면요. 일반 투자자 또 양털 깎기 하겠죠. 물량을 비싼 거 싸게 사서 비싸게 일반 투자자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자금으로 또 초우량 기업 염가에 매입할 거죠. 자, 지금 한껏 폭락한 크립토 인프라 구축. 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가로 관련 기업들 싸게 사고 있죠. 향후 200년 먹거리 창출해야죠. 세계 자산운용사 1위가 크립토 플랫폼을 구축하고 판매한다면 전 세계 탑 20, 50, 100개 기관이 들어오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자, 공부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체득된 확신과 통찰력이 있는 분만 퍼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시죠. 자, 그런데요. 자,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밝혀졌다라고 윌 클레멘트 이 친구는 그렇게 막 거짓말하거나 소위 거품으로 이렇게 막 사기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완료됐다.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이것은 코인 기업을 직접 죽이기 뭐하니 은행부터 죽였죠.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의 현물 ETF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자, 미 정부와 월가의 크립토 죽이기 합장품.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퍼드에 휘둘리지 않고 우량 자산을 확신과 믿음대로 지켜낸다면, 오히려 더 늘린다면, 자, 이런 오히려 월가의 전략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